예, 안녕하십니까. 찐호빵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부가 이제 환율 방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환율 방어를 이제 시작하고, 약간의 뭐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좀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실제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어, 낮아졌고, 근데 앞으로도 이제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만약에 다시 또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같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나요? 아마 국민연금을 이제 활용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고, 문제가 없나요?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면 뭐 환율이 안 낮아, 인위적으로 무조건 낮출 수 있다는 이제 증거인데, 국민연금만 있다면 어, 이, 이게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자 기사에 이제 26일 12월 26일 오전 중에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가 대비 20원 넘게 급락해 1429.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3일 11월 3일이겠죠. 1425.8원 이후 처음이다.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1440원을 웃돌았다. 이게 이제 어, 오늘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목표치는 이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는 아마 어떤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금액의 정부의 환율의 목표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일까요? 그럼 그 금액대로 그 환율대로 떨어지면 일단 이게 멈추는 건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멈춘 이후에 어, 어, 바로 다시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율 방어를 한다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은 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위급한 상황이고요. 시간도 별로 없고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일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왜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될까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아는 거지만 그게 돈을 찍어냈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찍어냈기 때문이라면, 그럼 앞으로도 많이 찍어낼 텐데 아마 내년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향후에서 돈을 더 찍어내면 찍어냈지 안 찍어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 지금 경제 확장을 통해서는 그거는 뭐 아예 뭐 그렇게 하지 말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찍어냈다면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 이제 환율이 불안정할 텐데, 어, 계속 이렇게 됐을 때 어, 그럴 때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을 낮추면 그게 뭐 지속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다른 부작용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부작용이 있겠죠. 국민연금이라는 자금은 이제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원론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원달러 약세의 원인은 뭐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안 해서 원화가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고, 왜 환전을 안 하냐? 그러니까 왜 투자를 안 하냐? 그럼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현재 낮거나 실제 낮죠. 향후에도 낮게 예상이 되어서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장이 낮을까?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 뭐 인재가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인재나 기술은 뭐 내부에서 키우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건데, 물론 금전적인 이유도 필요하지만 경영 환경이 어렵다는 거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와 또 실제 돈이 없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규제에 대해서 좀 친기업적인 정책을 좀 더
많이 내놔야 되고, 지금 금리에 대한 이자로는 기업이 돈을 이제 활용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금리에 대한 이자로 아, 이자를 갚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수출이 잘 되는 반도체나 이런 종류의 기업들은 이제 제외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매우 매우 힘들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정부 측에서는 결론은 충격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고, 또 그렇게 좀 열악한, 더 성장의 가능성은 있지만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특별 금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기간을 좀 더 보정해주는, 현재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주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업의 성장률이 늘어난다면 향후에 좀 기업의 성장에 대한민국 성장에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 어, 어떤 환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원화 가치가 낮지 않고 좀 강세로,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